안녕하세요. 22년 6월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은 김쿠키입니다. 저는 호르몬성 유방암으로 온코검사를 진행하여 고위험군 점수가 나와서 항암 4차를 진행하였고 방사선 치료 22회까지 마친 후 매달 루프린 주사를 맞으며 페마라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항암을 다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드리며 유방암을 이제 막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진단받고 나서 모든 치료를 마친 후 어떻게 다시 진단받기 전에 몸 상태, 마음 상태로 갈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저는 항암을 마치고 한 달 휴약 기간을 가진 뒤 방사선 치료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비해 방사선 치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매일매일 병원에 가는 게 조금 지치고 힘들긴 했지만 제 피부가 방사선에 강한 탓인지 별다른 부작용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방사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사선 종양외과에 딱 가서 환자 카드 찍고 탈의실에 들어가서 가운으로 갈아입는 이 루트. 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마주치는 여러 환자들을 보면 피부가 벌겋게 올라서 미니 선풍기를 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부작용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열감이 많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피부가 빨개지는 것도 거의 끝 무렵에 나타났거든요. 매일 방사 3시간 전에 병원에서 처방해준 크림을 도포했고 당일날 자기 전에 크림을 도포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연고와 상관없이 크림과 상관없이 피부 타입이 어떠냐에 따라 부작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난 후 유륜과 유두에 붙어있던 딱지가 떨어지는 것에 시간이 꽤 걸렸고 검게 그을린 피부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피부가 간지러웠던 것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습을 많이 해주면 조금 낫더라고요. 이렇게 22회 치료를 받으며 매일같이 보는 치료실 선생님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하루하루 힘내며 치료받을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 방사선 치료날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평소와 같이 카드를 찍고 탈의실에 가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치료실로 향했고 이름을 호명하면 치료실에 들어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가운을 벗고 기계에 누웠죠. 생각해보니 그때 진짜 빡빡머리였는데 조금 창피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또래 선생님들이셔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치료를 받았는데 역시나 빠르게 끝났고 오늘 마지막이시네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에 약간 울컥했지만 기쁜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현재 얼마 전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을 만나서 피부가 잘 회복되었는지 검진을 받았는데 그을린 거는 아주 살짝 남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잘 회복되었다며 방사선 종양학과도 이제 졸업입니다 하시는데 또 기뻤어요. 이제 유방외과에서 정기검진 잘 받으시며 늘 건강하세요 해주시는데도 기뻤고요. 이렇게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를 졸업하였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달 루프린 주사를 맞고 매일 페마라를 복용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호르몬성 유방암 한우분이 계시다면 보통 페마라보다는 타목시펜을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께서 페마라가 더 독하고 예방률이 좋으니까 페마라를 먼저 복용하고 혹시나 부작용으로 관절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그때 타목시펜으로 변경하자고 하셔서 루프린 주사로 인공 폐경을 만들고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페마라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3개월 동안은 몸으로 오는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 달 차에 관절이 너무 아파서 자고 일어날 때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곤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연성도 나름 좋은 편인데 이 약을 먹고 조금 뻣뻣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방암 카페에 여러 비타민을 쳐보고 이게 좋겠다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요 비타민이랑 그 다음에 이 MSM인데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관절이 조금 덜 아프고 아침에 힘들었던 게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월 차 때부터는 몸보다 감정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으로도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이제 유방암 치료로 항암 방사선 끝났다 하면 다 끝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호르몬성 유방암은 그 뒤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페마라 약을 매일 먹기 때문에 인공 폐경인 상태로 갱년기를 겪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어떤 날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이 기뻤다가 어떤 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며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렇지 않다가도 괜히 피해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자라고 있는 머리카락을 보며 하염없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 현실이 어이없고 벅차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울고 싶으면 울고 바람 쐬고 싶으면 바람 쐬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기쁠 땐 온전히 기쁨을 느끼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호르몬이 무섭답니다, 여러분. 막 얘기를 하다가도 가발을 쓴 내 상태가 불쌍해서 울컥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하지만 다 이겨내야 하고 버텨야 하는 게 제목 아니겠어요? 이렇게 빠르게 발견해서 수술과 치료 무사히 받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곤 하죠. 우울과 기쁨이 공존하고 왔다 갔다 하는 현재랍니다. 이것도 차차 무뎌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너무 고립되지만 마시고 시원하게 감정을 쏟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모든 치료를 마친 후 진단받기 전에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제 루틴과 운동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술할 때 한창 결혼 준비 중이어서 막 다이어트 스퍼트를 내고 있었는데 키 158에 53kg였다가 수술 끝나고 항암하며 운동을 하나도 못해서 60kg까지 쪘었어요. 그리고 방사선 때 땀을 흘리면 몸에 그린 선이 지워져서 운동을 못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스트레칭 겸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60kg 찌고 지금 4월인 현재 51kg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부터 다음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